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는 타이타닉이라는 프로젝트를 파이썬으로 이용해 볼 거예요. 인공지능 모델에게 타이타닉 생존자 288명과 사망자 424명의 인적 데이터, 즉 성별, 나이, 형제 자매수, 부모, 배우자 수, 티켓 유형, 티켓 가격, 승선지 등 학습을 시킬 겁니다. 이후 타이타닉 영화 실제 캐릭터 정보를 입력하여 생존율 %를 계산해 봅시다. 난이도는 쉬운 편이고 인식은 숫자로 하고 언어는 파이썬을 이용할 거예요. 여러분, 타이타닉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 있을 텐데 선생님이 지금 화면에 타이타닉 사진을 띄웠어요. 이 타이타닉은 1912년 사우샘프턴에서 뉴욕까지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를 하는 동안 북대서양에서 침몰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객선입니다. 2220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1500명 이상이 침몰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여러분들은 특정한 승객이 대지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예측하는 파이썬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712명의 승객 데이터가 제공됩니다. 이 데이터에서 여러분은 생존 여부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 분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켜서 생존 예측 모델을 제작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과 타이타닉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우선 컴퓨터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머신러닝 포 키즈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저번 시간에 즉 날 기쁘게 해줘요 스크래치 편에서 로그인 및 기본 활용 안내 영상을 통해서 회원가입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단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이디, 밑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로 이동할 거예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여러분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적혀 있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서 만들으란 소리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젝트 추가를 눌렀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카피 템플릿을 누를게요. 타이타닉 서바이벌 프로젝트 템플릿을 찾아 우리는 가져오기를 누를 건데 타이타닉 생존자 템플릿이 바로 앞에 있네요. 그래서 우리는 가져오기를 누를 거예요. 타이타닉 생존자 템플릿을 이용하기에 앞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어요. 우리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티켓 클래스가 있네요. 티켓 클래스는 1등석, 2등석, 3등석을 숫자로 1, 2, 3으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젠더는 성인데 남자면 메일, 여자면 피메일 이렇게 적을 거예요. 에이지는 나이예요. 승객의 나이는 우리가 숫자로 표시를 할 거고 여기 SIVL.SP가 있죠. 이건 약자인데 sibling or spouses예요. 어렸을 때 동승한 형제 또는 자매들의 수 또는 승객이 성인인 경우 두 가지 경우는 아니죠. 승객이 어렸을 때, 즉 어린이 때, 승객이 어른일 때. 자, 승객이 어른일 때는 탑승한 남편 또는 아내, 배우자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 밑에 par.ch죠. 이것도 약자예요. parent or children이에요. 필드가 어른인 경우와 그 다음에 성인 경우가 있는데 어른인 경우에는 승객이 탑승한 부모의 수를 적고 성인 경우에는 탑승한 자녀의 수를 적을 거예요. 밑에 티켓 페어이라고 적혀 있죠. 티켓 페어는 티켓 가격을 얘기합니다. embarked라고 있죠. 여기 총 3개가 적혀 있는데 이 3개는 승선지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쯤 우리가 알아두고 뒤에 또 나올 텐데 그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가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가져오기 클릭.
자, 프로젝트 이름은 타이타닉 서바이벌스이고 인식은 아까 말했듯이 숫자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레이블이 2개 필요해요. 그 레이블 2개는 하나는 survived, 또 하나는 did not survive. 생존자, 생존하지 않은 사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또 클릭. 우리는 여러 프로젝트를 선생님과 진행해왔기 때문에 훈련, 학습 앤 평가, 만들기 3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프로젝트 추가 버튼이 아닌 카피 템플릿을 통해 가져오면 내부의 데이터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훈련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훈련 버튼을 누르면 미리 입력된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survived 생존자의 288명, did not survive 사망자죠 424명의 정보들이 들어 있어요. 한번 이렇게 쭉 볼까요? 너무 많죠? 자, 그러면 이 안에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티켓 클래스, 이거는 티켓의 등급이에요. 객실 등급. 3이라고 적혀 있으면 3등급, 2라고 적혀 있으면 2등급, 그리고 1도 있을 거예요. 1이라고 적혀 있으면 1등급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티켓 클래스는 총 3개, 1, 2, 3으로 나누어져 있고 숫자가 적을수록 높은 등급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젠더, 성별을 나타내죠. 메일, 남자를 나타내고 female, 여자를 나타냅니다. 에이지, 나이 나타내죠. 나이가 여기 소수나이인데 우리도 뭐 아기가 태어난 몇 개월째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0.42 아니면 0.75, 1살이면 1살, 그리고 5살, 이렇게 실수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수로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 유념하면서 나중에 파이썬 코드를 입력할 때 실수와 정수를 구별할 때 있어서 int, float 적는 게 있어요. 그 부분 나중에 조심해야 되니까 일단 나이는 우리가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구나, float를 써야겠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될 거예요. 지금 이거 이해가 안 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돼요. 선생님 계속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거니까요. 그 다음은 sibling or spouse, 이거는 형제 자매수, 그 다음에 배우자 수죠. 뭐 0인 것도 있고 2인 것도 있고. 자, parents or children, 부모와 이제 자녀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ticket fare, 이거는 티켓의 가격을 나타내는 거고, embarked 라고 돼 있죠. 이거는 승선한 장소를 나타내는 거예요. 승선한 장소 총 3군데였죠. 이렇게 한 사람에게 7개의 인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번 데이터를 분석해 볼까요? 그럼 우리 이 훈련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은 데이터 안에서 어떤 규칙, 즉 패턴을 볼 수 있나요? 생존한 승객과 그렇지 못한 승객의 공통적인 차이가 존재하나요? 친구들은 동영상 재생을 잠시 멈추고 공통적인 차이를 찾아보세요. 친구들 찾아보았나요? 찾은 친구들도 있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서 못 찾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진행해봐요.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먼저라는 말이 있었어요. 만약 정말로 승객과 승무원들이 구명보트에 탑승할 때 그렇게 행동했다면 이 데이터에서 어떤 종류의 특징이 나타날까요? 선생님이 10초의 시간을 줄 테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생존 레이블에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럼 어린아이와 성별 여자가 생존 레이블의 패턴 규칙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패턴 규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더 비싼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은 침몰 상황에서 살아날 확률이 더 높을까요? 아니면 낮을까요? 이번에도 생각할 시간을 10초 줄게요. 더 비싼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런 비싼 티켓이 생존 레이블의 패턴, 규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친구들은 인공지능 학습 모델이 이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어떤 패턴, 즉 규칙을 찾게 될지 예측해 보아요. 방금 앞에 봤듯이 티켓이 비싸면 더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아니면 나이가 어릴수록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또 다른 거 아니면 여성이면 생존 확률이 더 높을 것이다, 그 외에도 부모나 형제 자매 수가 많으면 더 생존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그런 패턴 규칙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찾은 패턴 규칙이 인공지능 학습 모델이 데이터 학습에 있어 잘 적용되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잘 찾았는지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확인해 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패턴 규칙을 찾은 뒤에 다시 동영상을 재생을 눌러서 선생님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봐요. 패턴 규칙을 찾아보았나요? 그럼 선생님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자신이 찾은 패턴 규칙이 잘 맞아떨어졌는지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확인해봐요. 자,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학습 앤 평가를 누를 거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Survive 레이블에는 288, Did Not Survive에는 424, 즉 생존자가 288명, 비생존자, 그냥 사망자죠, 424명의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학습 훈련시켜 볼 거예요. 훈련시킨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금방 확인이 돼요. 자, 우리는 여러분의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넣어 볼 거예요. 그 숫자를 넣었을 때 우리는 어떤 정보를 넣을 거냐면, 실제 타이타닉에 나온 캐릭터의 정보를 입력해서 생존했는지 아니면 사망했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남자 주인공 잭 도슨이라고 있어요.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많이 들어봤죠? 아직 친구들이 어려서 익숙하지 않은 친구도 있지만, 우리는 실제 주인공, 영화 속에 나온 실제 캐릭터의 정보를 입력해서 제대로 우리가 학습을 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이 남자는 3등급이에요. 남자니까 멜.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20살이에요. 형제 자매는 없어요. 이 영화에 나온 캐릭터의 정보에 의하면 15세에 고아가 되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 그리고 배우자는 없고, 고아이기 때문에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어요. 티켓 페어. 자, 티켓 가격이 있겠죠. 3등급이면 얼마, 2등급이면 얼마, 1등급이면 얼마가 있겠지만, 영화에서는 이 남자 주인공이 포커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0원. 승선지는 어디냐? 사우샘프턴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볼게요. 100%의 정확도로 생존하지 않은 레이블에 포함되어 있어요. 맞아요. 친구들이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역할을 맡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사망해요. 우리가 또 다른 영화에서 나오는 실제 캐릭터의 정보를 입력해 볼게요.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로즈 드위트 베게이터 역할을 맡은 우리 여자 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자 주인공은 어떤 인적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티켓 클래스는 1등급이에요. 여자니까 멜 피메 중에서 뭐겠죠? 피메이겠죠? 나이는 17살. 이 여자 주인공은 엄마와 약혼자와 함께 탑승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스파우시즈, 배우자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1로 할게요. 엄마가 있죠. 페런츠 1로 할게요. 자녀는 없고, 그 티켓 가격은 영화에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지만, 영화에서 1등급 방의 가격을 추리해 볼 수는 있어요. 그 정보로 보면 그 객실의 기준으로 볼 때 450파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승선지는 사우샘프턴이에요. 그 테스트 해볼게요. 테스트 해보기 전에 이 여자 주인공은 살아남았어요. 과연 살아남은지 테스트. 100%의 정확도로 살아남아 있다는 레이블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모델이 제대로 학습을 한 거예요. 테스트가 잘 된 거 보니 모델이 잘 학습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우리는 이번 타이타닉 프로젝트를 파이썬을 이용하기 때문에 파이썬. 자, 이 화면이 떴나요? 그럼 우리는 여기 copy code to run on your computer로 할 거예요. 너의 컴퓨터에 진행을 할 코드를 카피할 거예요. 이런 화면이 뜨나요? 그러면 이 모든 걸 우리가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만 우리가 코드를 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기 전에, 자, 요 밑에 한번 볼까요? If you've never used request before, 그러니까 전에 request라는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너는 그것을 우선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리퀘스트 모델을 언제 사용했냐? 이번에 날 기쁘게 해줘에서 썼기 때문에 거기서 제대로 깐 친구들은 따로 설치를 더 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날 기쁘게 해줘요 파이썬 편을 보고 리퀘스트를 설치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러한 정보들이 이쪽 코드에 어디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티켓 클래스, 그냥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2등급, 남자, 나이는 20살, 0,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퀸즈타운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정보들이 어디로 갔냐? 데이터 1, 데이터 2 이렇게 들어갔어요. 숫자가 바뀐 거 보이죠? 3, 여자, 17, 16살, 하나, 230 파운드, 그 다음에 사우스햄프턴. 어때요? 티켓 클래스는 데이터 1에서 3으로 바뀌었고, 젠더 피메일은 데이터 2에서 피메일로 바뀌었고, 에이지 9은 16, 그 다음에 sibling of spouses는 1, 그 다음 parents or children은 1, 티켓 페어는 230, 그 다음에 embarked 승선지는 사우스햄프턴으로 바뀐 거 보이죠? 자, 우리는 이것들을 복사해서 어디로? 자, 복사할 때는 어떻게 하죠? 컨트롤 C,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거를 켜요. 그리고 폴더 열기. 우리는 파이썬에 저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폴더 선택. 폴더 이름은 우리는 타이타닉을 해볼게요. 그리고 파이썬이니까 .py,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우리가 수정할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저장을 하고 나서 밑에 터미널에서 파이썬 한 칸 띄우고 이 파일의 이름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써둔 거 있죠? 아까 3, 피메일, 16, 11, 230, 사우스햄프턴 아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써둔 게 있잖아요. 이게 정확히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컨트롤 S로 저장 누르고 여기 밑에 파이썬 띄우고 이 파일 이름이 타이타닉 .py 100%의 정확도로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결과가 떴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여기에 계속 지우고 뭐 하고 하려면 힘들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데이터 1이 객실 등급이다, 데이터 2가 성별이다, 데이터 3이 뭐다, 4다 이렇게 안 적혀 있죠. 그래서 하다 보면 친구들이 이게 뭐지? 하다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정보가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쓰는 우리는 함수가 뭐냐? input 함수를 쓸 거예요. 다음에 input 함수를 한번 써볼까요? 아까 데이터 1이 어떤 거였죠? 객실 등급이었죠. input 하고 괄호 열고 큰 따옴표 2개, 그 사이에 컴퓨터가 나한테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는 객실 등급이니까 객실 등급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대사를 쓰면 되니까 객실 등급은 이라고 쓸게요. 혹시 친구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보충 설명을 쓸게요. 객실 등급은 숫자로만 표기 이렇게. 그러니까
게시된 거 앞에 써져 있으니까 그냥 숫자로만 표기로만 쓸게요. 그리고 얘는 아까 정수만 있었죠. 그래서 정수 이렇게 쓸게요. 자, 데이터 2는 성별을 나타내는 거니까 질문은 뭐라고 하면 되겠죠? 성별이 뭔가요? 라고 물어볼게요. 얘는 문자로 표기하는데 딱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남자이면 male, 여자면 female를 쓸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이였죠. 그래서 input 함수를 쓸 거예요. 그래서 몇 살이니? 라고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숫자로 표기하는데 얘는 정수만 있었나요? 아니죠. 아까 숫자에 몇 개월인 것 같은 경우에는 0.4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실수로 나타낼 거예요. 데이터 4는 어떤 거였죠? 형제 자매수였죠. 그래서 여기에는 input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 수는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졌어요. 어린이와 어른이 경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탑승한 형제 자매 수를 쓰는 거고, 어른 같은 경우에는 부부 동반했으면 숫자 1을 쓰고 혼자만 탔으면 숫자 0을 쓰는 거예요. 자, 데이터 5는 뭐였죠? 부모 자녀의 수였죠. 그러면 이것도 질문은 데이터를 어떤 거 쓰는지 정보가 들어가면 돼요. 부모 또는 자녀의 수는 라고 쓸게요. 이것도 아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졌죠. 일단 숫자 입력을 하는 거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탑승한 조부모 또는 부모님의 수, 어른 같은 경우에는 함께 탑승한 자녀의 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데이터 6은 뭐였죠? 티켓 가격이었죠. 인풋 함수를 똑같이 써주고 티켓 가격은 되겠죠. 티켓 가격은 마찬가지로 숫자로 나타내요. 숫자 표기. 근데 티켓 가격의 범위가 있어요. 0파운드에서 최대 520파운드예요. 그러니까 숫자를 0에서 520 사이를 써주면 돼요. 520도 써도 되고 0도 써도 되고 그 사이의 숫자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승선지죠. 하면 어디서 탔니? 라고 해볼게요. 어디에서 탔니? 총 3군데였죠. 근데 여기에서는 좀 줄였어요. 장소를. 여기에서는 원래 장소 이름은 풀로 적지 않고 줄인 곳이 있어요. 요거는 원래 장소대로 썼어요. 제일 처음에 쓰는 거는. 근데 두 번째는 줄여서 썼어요. 세 번째는 자, 요 앞에는 항상 대문자로 써야 되는 거. 왜냐면 아까 워징 러닝 포 키즈 홈페이지에 가면 여기 전부 앞에 대문자로 쓴 거 보이죠? 그대로 써줘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쓰니까 데이터 1에는 어떤 정보를 써야 될지, 데이터 2에는 어떤 정보를 써야 되는지 잘 알겠죠? 아, 여기서 중요한 거 빠졌네. 아까 티켓도 14.254 파운드 이런 게 있었죠. 이것도 실수예요. 실수.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 자, 인풋 함수인데 몇 살이니 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컴퓨터에서 숫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풋 함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자로 받아들여요.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연습용이니까 테스트라고 할게요. 요번에 이렇게 보여줄 거니까. 자,
인풋 함수를 썼어요. 일단 데이터1은 인풋 써서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결과값이 나오겠죠. 그럼 그 결과값을 우리는 프린트 해주는데, 그 결과값이 나온 게 어떤 유형인지 알기 위해서는 type 써줄 거예요. type 함수. 그리고 가로를 다시 열고, 그 다음에 인풋이 물어봐서 선생님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게 데이터 1에 들어가요. 예를 들어 나이가 몇 살이니 해서 선생님이 33이라고 했어요. 그 33이라는 것이 데이터 1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데이터 1 33살이 과연 숫자로 나타내는지 아니면 문자로 이 컴퓨터가 인식을 하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1을 한번 써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S로 저장하고, 마찬가지로 터미널에다 이제 파이썬 띄우고 이제 파일명 쓰겠죠. test.py. 인풋 함수 쓰면 이렇게 나이가 몇 살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이 31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31라는 답변이 데이터 1에 들어가서 어떤 유형인지 파악한 걸 출력을 하니까 str, 문자라고 뜨네요. 분명히 숫자라고 썼는데 문자라고 이렇게 입력이 되죠. 근데 이 지금 선생님이랑 하는 이 파이썬 타이타닉은 숫자로 이용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나이는 숫자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숫자로 인식을 하기 위해 어떤 작업을 하면 되냐, 이 앞에 int라는 거 써주면 돼요. 가로 또 열고 가로 닫고, 항상 앞에 가로 여는 개수만큼 뒤에 닫는 개수도 있어야 돼요. 여기 하나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끝에도 두 개. int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31이라고 숫자를 쓸 거예요. 그러면 31이라는 데이터가 int가 없을 때는 이 데이터 1에 3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요. 그렇지만 이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input 함수를 썼기 때문에 31이라는 숫자를 썼음에도 이 데이터 1은 문자로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 데이터 1이 어떤 유형인지 출력하게 되니까 str이라는 문자열이라고 떴죠. 그렇지만 int라는 거 쓰면 나이가 몇 살이니 물어봐서 31로 썼어요. 아까 인풋이 들어가면 32라는 숫자를 써도 문자로 본다 했죠. 근데 얘가 나 문자로 보기 싫어, 너 이제 숫자로 볼 거야 하는 변신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31이라는 게 이제 숫자로 보게 변신을 하고, 그 31이 어떤 유형인지 출력하게 되는데, 그러면 아마 숫자로 나타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컨트롤 S로 저장을 항상 하고, 또 위에 방향키 눌러서 그 이전 거 뜨고 엔터. 몇 살인지 물어보면 31이요 하면 여기 숫자 int로 나와 있죠. 이거는 정수를 나타내요. 그러면 32라는 것을 컴퓨터는 정수 숫자로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int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플롯이 있어요. 이것은 실수로 본다는 건데, 32라는 숫자를 썼을 때 그것을 처음에는 당연히 문자겠죠. 인풋 함수 썼으니까. 근데 그걸 플롯이라는 것을 거치면서 난 얘 실수로 볼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실수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31.25로도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31을 31.0으로도 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로 보니까 이거를 그대로 어떤 유형인지 출력하게 되면 아마 얘는 이제 int라고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아마 플롯으로 될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S로 저장하고, 위로 한번 누르면 그 이전 것들이 나타나죠. 두 번 누르면 또 그 이전 것들이 나타나고, 일단 여기 엔터 누르면 나이가 몇 살이니 해서 31이라고 썼어요. 이번에는 이 30 숫자를 실수로 보고 있네요. 여러분 이해가 가나요? 선생님과 계속 파이썬을 하다 보면 똑같은 내용 계속 말할 거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던 대로 돌아가면 게시 등급을 하면 숫자가 나오겠죠. 그런데 인풋 함수를 쓰면 이게 자동적으로 어떻게 변한다고 했죠? 그렇죠, 문자열로 보내요. 근데 컴퓨터는 이걸 문자열로 받는 걸 원하나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요 앞에 int로 써줄 거예요. 왜 int로 써주냐? 등급은 1.2등급, 1.5등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인트로만 쓸 거예요. 자, 성별은 뭔가요? 하면 선생님이 문자로 표기한다고 male은 남자, female은 여자로 이렇게 표기한다 했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냅둬도 돼요. 왜? 어차피 문자로 받아들일 거니까.
자, 세 번째 몇 살이니 했어요. 몇 살은 숫자로 표기하는데 아까 0.4살, 0.6살 같은 게 있었죠. 그럼 이 같은 경우에는 정수를 나타내는 int를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를 할 거예요. 그럼 실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아까 나타내는 게 float이었죠. 그리고 가로 열고 그리고 가로 닫고. 항상 이거 조심해야 될 거는 가로 개수가 0개, 2개면 닫은 것도 2개 되는 거. 자, 형제 자매수, 배우자 수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 배우자 수가 1.2면 아니면 1.5면 그런 게 있나요? 없죠. 이 선생님 오타 났네요. 형제래요. 형제죠. 거의. 그러면 이 같은 경우도 정수니까 뭐 써야겠죠? int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수도 부모가 1.5명 이런 거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int 정수로. 티켓 가격은 아까 14.26 뭐 파운드 이런 게 있었죠. 소수가 있죠. 소수가 있으면 우리 정수로 쓴다 아니면 실수 쓴다? 그쵸, 실수로 쓴다. 그럼 실수는 int다 float이다? float이다. 그래서 float float 함수를 써줍니다. 어디에서 탔니는 답변이 이 세 개가 있죠. 다 문자죠. 그래서 그대로 냅두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컨트롤 S로 누르고 밑에 내려와 터미널에서 지금 여기 막 여러 개 적혀있으니까 지저분하죠. 그럴 때는 뭐 쓰면 된다? CLS 적으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이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번 해보면 되죠. python.titanic.py 게시 등급은 우리 아무거나 적어보죠. 이 성별은 뭔가요? 성별은 뭐 female로서 한번 해볼게요. 몇 살이니? 어린 걸로 해볼게요. 1.3. 배우자 수는 자, 몇 살이니? 할게 1.3이면 항상 이거 보고 하면 돼요. 이게 써놓으니까 되게 편할 거예요. 어린이죠. 어린이는 탑승한 형제 자매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형제가 한 명 있었다 치면 1 쓰면 되는 거고. 자, 부모 자녀의 수. 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함께 탑승한 이것도 못하겠네. 함께 탑승한 조부모 또는 부모님의 수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두 분이었으면 두 번 쓰면 되고 한 분이서 한 번 쓰면 되는데 우리는 두 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티켓 가격은 숫자로 표기하고 0에서 520파운드까지 적으면 되는데 실수 적으면 되죠. 뭐 실수 안에는 정수도 포함이 되어 230 이렇게 써도 되고 230.34 이렇게 써줘도 되고. 엔터. 어디에서 찾니 했을 때는 퀸즈타운으로 할게요. 여러분 이게 막 쓰기 힘들죠? 이 일이 막 퀸즈타운 뭐 이렇게 쓰기 힘들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 미리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얘를 복사하면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리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100%의 정확도로 생존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죠. 그러면 이게 제대로 잘 시행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까지는 좋아요. 이제 아까 데이터 1, 2, 3, 4, 5, 6, 7만 썼을 때 얘가 도대체 어떤 정보를 원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써야 되지? 막 헷갈려 있죠. 그래서 인풋 함수를 통해서 제대로 뭘 요구하는지 대사 물어보는 걸 썼고,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쓸 때는 어떤 점을 조심해야 되지 옆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좀 쉬웠죠. 눈에 한눈에 들어오고 직관적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값 뭐 몇 %의 정확도로 어떤 레이블에 포함된다는 영어로 쓰니까 힘들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요? 포맷 함수? 그 포맷 함수로 한번 써볼게요. print 하고 그 다음에 중괄호를 치죠. 몇 %의 정확도로 또 중괄호 쓰고 뭐 생존입니다 아니면 사망했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입니다 라고 할게요. 그리고 큰 따옴표 다음에 점 쓰고 그 다음에 format을 써요. 그 다음에 또 가로를 열어요. 그러면 이 가로에 뭐 쓰냐, 제일 처음에 들어갈 게 뭐죠? 정확도죠. 그래서 우리는 confidence를 쓸 거예요.
그 콤마 그 다음 가로에 들어갈 거는 레이블이죠. 그 레이블을 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위에 건 지우면 되겠죠. 우리는 밑에 보기 쉽게 한글로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컨트롤 S로 다시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보죠. 또 적기 우리가 힘드니까 마찬가지로 방향키 위로 한번 누르면 이전 걸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엔터. 객시 등급은 이번에 1등급으로 해보죠. 성별은 마찬가지 female. 나이는 이번에 어른을 해볼까요? 62. 형제, 자매, 배우자 수 다 없다고 해볼까요? 아니에요. 좀 다른 경우로 해볼게요. 형제, 자매의 수 어른이니까 부부 동반했으면 1, 혼자 탔으면 0이래요. 우린 부부 동반했다고 치죠. 그래서 1로 할게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의 수. 부모, 자녀의 수는 어른일 경우에는 함께 탑승한 자녀의 수를 쓰래요. 0을 해볼게요. 티켓 가격은 제일 비싼 걸 해볼까요? 520. 어디에서 탔니는 이번에 사우스햄프턴을 해볼게요. 이 일이 쓰기 힘들면 역시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서 조심할 점은 대소문자 구분해라고 했죠. 이제 다 썼으니까 엔터. 자, 100%의 정확도로 서바이브 됩니다 라고 뜨죠. 선생님이랑 같이 이전에 결과물을 나타낸 것을 비교해 볼게요. 아까는 영어로 이렇게 떴죠. 근데 이번에는 한글로 떴어요. 어느 게 보기 편해요? 그쵸, 밑에 쓴 게 편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할 것들이 뭐냐,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즉 이 타이타닉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전에 여러분이 예측한 규칙, 패턴들이 있었죠. 그 패턴 규칙들이 과연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잘 캐치했는지, 올바르게 잘 예측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여성이거나 어린아이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 성별은 무조건 여자라고, 나이는 뭐 제 어리게 해서 그 외에는 아무렇게 써도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생존하는지 확인해보던가, 아니면 어떤 친구들은 뭐 객실 등급이 가장 높고 티켓 가격도 가장 비싸게 주고 샀으면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 규칙 패턴을 발견한 친구들, 이 7가지 정보 중에서 객실 등급과 그리고 데이터 6번의 티켓 가격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그 데이터를 보고 형제 자매가 많거나 아니면 부모가 두 분 다 탔으면 생존 레이블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규칙이나 패턴을 파악한 친구도 있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4나 데이터 5에 그에 맞는 숫자를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는 파악한 패턴과 규칙이 올바르게 잘 확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 여러분은 인공지능 예측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 타이타닉 승객과 승무원의 역사적인 정보를 사용했어요. 이 예측 모델은 승객의 생존 여부에 대한 패턴을 인식하기 위해 여러분이 생존한 역사적인 학습 데이터를 사용했어요. 여러분이 학습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인정할 만한 특징을 살펴볼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나이가 어리고 여자면 생존할 수 있다, 아니면 객실 등급이 1등급으로 좋고 그 다음에 객실 가격이 높으면 생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패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여자이고 어릴수록 생존할 가능성이 높냐라고 이유를 따지면 안 돼요. 컴퓨터는 오로지 우리가 적은 정보들을 학습해서 거기에 맞게 판단만 할 뿐이지 이유를 따로 설명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알겠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예측 모델을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영화의 타이타닉 실제 주인공의 정보를 활용하여 생존율을 세척했고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숫자나 몇 가지 보기 항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질문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것을 알아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시험에 합격하고 불합격하는 것을 무수한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조건일 때 합격하고 어떤 조건일 때 불합격하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만들면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입력해서 테스트한 결과 선생님은 이런 기준으로 해서 합격을 시키고 아니면 불합격을 시켰구나 라는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일단 프로젝트로 이동. 이번에는 카피 템플릿에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카피 템플릿에서 가져오면 모든 정보들이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타이탄이랑 똑같이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트 추가를 누를 거예요. 프로젝트를 추가해서 선생님 원하는 정보를 넣을 거니까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exam pass or not pass로 할게요. 인식 방법은 숫자로. 자, add a value가 있죠. 이게 뭐냐면 우리 아까 타이타닉을 했을 때 인적 정보 7가지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나요? 말해보자면 뭐 성별도 있었고, 나이도 있었고, 형제 자매 수도 있었고, 배우자 수도 있었고, 승선지도 있었고 그랬죠. 그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준들이. 선생님은 시험을 통과하냐 못하냐는 각 과목의 점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맨 앞에 value는 과목을 적을 거예요. 국어는 코리안으로 적을게요. 유형은 숫자. 그 다음에 수학을 할게요. math. 이것도 숫자. 그 다음에 영어 English. 이것도 숫자. 하나 더 추가할게요. Science. 이것도 숫자. 선생님은 4가지 항목만 해볼 거예요. 자, 만들기. 자, 방금 만든 프로젝트가 여기 보이죠? 그럼 클릭. 타이타닉과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다만 차이점 뭐냐? 훈련을 눌렀을 때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아까는 타이타닉 템플릿을 가져오기를 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들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선생님이 템플릿을 가져오기 안 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선생님이 레이블도 따로 정해주고 그 안에 정보를 적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기준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과연 어떤 기준으로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레이블을 구분했을까를 선생님이 정보를 다 입력하고 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미리 적어둔 정보들을 한번 써볼게요. 일단 레이블 2개가 필요하겠죠? 합격, 그 다음에 not pass. 자, 선생님이 지금 패스에 30개, 나 패스에 30개 적었어요. 물론 훈련을 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가 맞아요. 아까 우리 타이타닉 할 때는 700여 개가 넘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근데 선생님은 합쳐봐야 60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올지라도 선생님이 연습 삼아 몇 번 해보니까 그래 대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패스, 나 패스에 분류해 놓은 데이터를 보고 어떤 패턴,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나눠놨구나 라고 한번 시간을 충분히 가진 뒤에 한번 예측해 보세요. 힌트를 주자면 각 과목마다 커트라인이 있어요. 몇 점을 넘어야 합격을 해준다. 근데 모든 과목이 커트라인 있는 게 아니에요. 없는 과목도 있다는 거, 이게 힌트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레이블에 해당하는 패턴이나 규칙 찾는 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목표이니까 열심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선생님은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돌아가기. 이제 학습 앤 평가를 들어갈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는 예가 30개,
나패스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예들이 데이터들이 30개 있다네요.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훈련시켜 볼게요. 여러분의 모델이 잘 학습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숫자를 한번 넣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죠. 선생님은 이미 기준을 아니까 그 기준에 알맞게 우리 인공지능이 잘 판단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국어는 78, 수학은 52, 영어는 99, 과학은 100점으로 해봤어요. 테스트 눌러볼게요. 100%의 정확도로 나패스 됩니다. 선생님 기준에 딱 맞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국어는 98, 수학은 50점, 영어는 62, 과학은 100점으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선생님은 이거 지금 불합격 기준으로 한번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봤을 때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00%의 확률로 나패스가 되네요. 정말 정확한데요? 이번에는 통과하는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국어는 82점, 수학은 76점, 영어는 68점, 과학은 85점을 테스트 해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통과하는 기준으로, 합격하는 기준으로 해본 거예요. 역시 100%의 정확도로 패스로 인식되었습니다. 정확하게 선생님의 기준에 맞춰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선생님이 시험에 통과하는 레이블에 30개의 데이터,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레이블에 30개를 적었는데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데이터의 양이. 그럼 선생님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볼게요. 이번엔 만들기. 이번에도 파이썬을 이용할 거죠. 이번에는 요거 copy code to run on your computer. 그리고 선생님은 이미 리퀘스트 모듈을 다운받아 놨으니까 바로 이쪽 스크립트 다 컨트롤 C로 복사하기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폴더 열기, 파이썬, 폴더 선택, 이건 아까 거죠. 새 파일 열기, 요거는 이번에 이그잼이라고 할게요. 시험 .py로 할게요. 그리고 아까 복사한 거를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자, 아까와 비슷한 구조죠?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데이터 1이 우리 뭔지 모르겠어요. 데이터 2도, 데이터 3도, 데이터 4도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 활용한다? 인풋 함수를 이용할 거다. 자, 인풋 함수를 쓰는데 여기는 아까 국어 점수였죠. 그래서 우리는 국어 점수는 할 거예요. 물론 숫자로 표기해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데이터에 보면 점수를 전부 정수로만 했죠. 그래서 정수로만 표기할 거예요. 아까보다 난이도는 쉬운데 여러분이 한번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의 패턴과 규칙을 찾아보라는 의미에서 예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거예요. 데이터 2는 아까 어떤 과목이었죠? 그렇죠, 수학 과목이었죠. 그래서 수학 점수는? 라고 물어볼 거예요.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도 숫자로 표기하고 얘도 소수는 없었으니까 정수라겠죠. 그럼 이거는 인트로 한다는 소리겠죠. 일단 인풋을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인트라는 걸 한번 써볼게요. 자, 데이터 3은 아까 영어 점수였죠. 그래서 우리는 인풋 영어 점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로 표기. 얘도 소수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정수로 표기하고 인트로 아마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것도 인풋하고 얘는 과학 점수였죠. 과학 점수는
숫자로 표기. 얘도 소수가 없었으니까 정수로만 보겠죠. 근데 아까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게 인풋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숫자를 쓰더라도 문자열로 된다고 했어요? 숫자열로 된다고 했어요? 그쵸? 분류를 하게 되면 str이라고 뜰 거예요. 그러면 그걸 문자열을 뜻하는데 우리는 이걸 숫자로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숫자로 변신하고 싶다. 그래서 int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가로가 2개 열렸으면 닫히는 가로도 2개 항상 맞춰줘야 돼요. 밑에도 다 동일하게 정수니까 int를 써주면 돼요. 여러분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면 좀 더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아까 이거 영어로 됐으나 영어로 된 거 보기 힘들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한국어로 바꿨어요. 우리가 아까 포맷 함수를 이용했지만 이번에는 포맷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이것을 활용해서 한글로만 바꿔볼게요. 프린트 하고 퍼센트 해야겠죠. %d 퍼센트. 자, 이 %d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그쵸, 정수형을 나타낸다 했죠. 우리는 100%의 정확도로 나올 테니까 100이라는 숫자는 정수니까 %d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 붙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2개 붙인다고 했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었죠. %를 하나만 하면 그것을 출력했을 때 오류가 나요. 그래서 %를 2개를 써야만 %1개가 출력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정확도로 자, %s %s가 의미하는 것은 문자열을 의미하죠. %s입니다 하고 포맷은 점을 찍었지만 이것은 %로 나타내고 가로를 열고 여기선 %s 먼저 나오고 %d 나오죠. 그러면 이 앞에 게 %s로 들어가고 컨피던스가 이 %d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밑에 우리가 새로 적는 거는 자리가 뒤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자리를 뒤바꿔서 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한번 우리가 제대로 작성을 했는지 테스트를 해볼게요. 테스트를 하기 전에는 항상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한 뒤에 밑에 파이썬 그리고 파일명 이름을 쓰면 되겠죠. 국어 점수는 선생님이 일단 합격 기준으로 한번 써볼게요. 93점, 수학 점수는 82점, 영어 점수는 69점, 과학 점수는 88점. 과연 100%의 정확도로 패스입니다 라고 뜨네요. 그러면 한 번 더 테스트 해볼게요. 이번에는 떨어지는 걸로. 자, 국어 점수는 일단 이제 떨어지는 조건으로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 또 파이썬 이렇게 쓰기 힘들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쵸, 방향키 위로 누르면 이전키 뜨죠. 자, 국어 점수는 64점, 수학 점수는 100점, 영어 점수는 98점, 과학 점수는 99점으로 해볼게요. 과연 불합격이 뜰까요? 이렇게 점수가 높은데? 100%의 정확도로 나 패스입니다. 정확하게 뜨죠. 선생님이 적은 60개의 데이터를 통해서 이 AI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원하는 그 기준대로 판단을 내려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아까 적어놓은 30개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서 어떤 기준일까 생각을 했죠. 예측을 했죠. 여러분들은 이 터미널에서 여러 개의 숫자를 적어서 여러 번의 시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기준인지 자신이 생각한 기준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틀렸다 싶으면 여러 번의 시도를 거쳐서 선생님이 정해놓은 기준이 어떤 것인지 한번 파악해보세요. 그 기준을 파악하고 난 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타이타닉 숫자 데이터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을 다른 분야로 활용시켜 보세요. 선생님은 시험 점수로 통과다, 통과하지 못한다 라고 이런 부분에 활용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창의력을 발휘해서 다른 분야에서 창의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해요.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면 선생님이 바로 답변을 해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